자, 이번에는 연료전지와 핵융합 발전을 두 개를 같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드디어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정리해 드리냐면, 공통점이 있죠. 예. 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연료전지도 연료를 뭐로 써요? 수소를 쓰고, 핵융합 발전도 수소를 쓰죠. 수소를 써요. 뭐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료가 뭐라고요? 연료전지의 연료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좀 수소 연료전지에 좀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예요. 플러스 또 뭐도 들어가냐면 사실 그 산소도 연료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기로 그냥 주입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주된 연료가 이게 중요하다. 수소를 연료로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은 뭐예요? 아, 쓰레기? 뭐예요? 예, 물이에요, 물. 물이 나와요. 진짜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이에요, 진짜로. 야, 쓰레기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연료전지는 원래 어디에서 썼냐면 우주정거장에서 썼어요.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건 어때요? 우주에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데 어때요? 쓰레기가 물로 나오고 이 물을 가지고 뭘 했을까?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정말 좋은. 이게 에너지 효율도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효율은 현재 약 40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이 비교가 되는 게 가솔린 엔진 있죠? 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이 약 25에서 30 봐요. 많아야. 요 정도 봐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연료 효율, 그것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 효율을 보통 한 10% 안팎으로 또는 뭐 많이는 2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열과 물밖에 안 나온대요. 대단하죠? 이거의 좀 원리를 교과서 그림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건 요건 전극이에요. 전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료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전해질 물질로 차 있어요. 전해질. 그러니까 액체인데 예를 들면 소금물 같은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해질. 전해질로 차 있고 구멍이 세 개가 있죠. 보통 이렇게 주입구가 두 개고 배출구가 하나. 자, 주입구가 여기가 주입구, 여기가 주입구. 여기는 뭐야? 수소가 들어가요. 수소. 예. 수소가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수소는 수소 분자죠. 예, 수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 분자가 이렇게 수소 분자는 H2죠. 요 H 두 개. 수소 분자가 여기에서 어떤 촉매에서 이 촉매가 굉장히 비싸대요. 어떤 촉매. 이게 어떤 촉매냐면 이 수소를 하나씩 분해시키는 요거를 이 붙어 있는 두 놈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촉매예요. 그러면 뭐가 남죠? 이게 수소 이온이 되고요. 수소 이온이 이게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놔요. 전자를요. 여기서요. 이 촉매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수소 이온은 플러스 수소 이온은 이게 두동강이 아니고 이제 쪼개진 거죠. 이제 같이 합쳐졌다가 쪼개진 요 놈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전해질을 타고 이동을 해요. 즉 전해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수소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잘 헤엄쳐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요. 쭉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산소를 주입해요. 예. O2를 주입합니다. O2는 좀 더 크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데 이놈이 여기에서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여기에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원래 전자가 있었다니까 전자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극이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여기 이동하기 시작하는 수소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산소가 플러스 극이고요. 예.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수소 이온과 전자와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배출이 되냐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배출이 되죠. 자, 기억해야 될 거 어떤 거? 예. 수소가 들어가서 촉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수소 이온으로 분해가 된다. 예, 첫 번째 수소 이온으로 분해가 된다. 분해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서 어디로? 예,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극?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전자는 수소 분자가 촉매에 의해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이동을 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산소가 어떻게? 여기서 주입이 되면서 산소와 수소이온, 그 다음에 전자가 만나 물이 배출된다. 이렇게. 아시죠? 네, 첫 번째. 수소가 들어간다. 촉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되면서 뭘 내놓는다? 전자를 내놓는다. 정리해 두세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즉, 수소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알았죠? 그리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서 전해질 안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산소와 이동함 수소는 전자와 만나가지고 물로 배출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지금 연료전지는요, 일단은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고, 어때요? 일단 장점이 친환경적이죠. 쓰레기가 뭘로 배출이 돼요? 네, 물이 배출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높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요즘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에너지원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연료로 뭘 쓴다고요? 이 수소인데 수소. 이 수소가 이게요.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수소를 생산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요. 수소를 어디서요? 어디서 만들죠? 이게 문제인데. 예. 그 다음에 이게 수소가요. 수소만 따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장하는데요. 위험해요. 이거 가만히 놔둬 충격을 조금만 주면은 바로 폭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싶은데 비행선 있잖아요. 옛날에 비행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비행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모터 달리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소가스 가벼운 거 풍선이죠. 쉽게 말해 풍선에 수소가스를 채우면 이게 쭉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냥 막 움직이는 이 거대한 비행선이 쓰는데 이게 사고가 정말 많이 났어요. 왜요? 여기 안에 수소를 채워 놓으니까 약간의 충격이 있거나 이제 주변으로 이제 태양열을 받게 되면 이게 팽창이 되면서 팍 터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로 쓰냐면 좀 더 안정적인 이제 헬륨 가스를 쓰는데 수소가 이렇게 좀 위험하다니까요. 좀 위험해요. 근데 요것만 좀 잘 해결하면 정말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 높은 그 장치인데 그리고 여기요. 생산하는데 좀 비용이 든다 그랬죠. 수소만 잘 다룰 수 있으면 좀 되는데 이게 수소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뭐 석유 뭐 가스에서도 이렇게 추출하고 뭐 리튬을 이용해서 뭐 추출한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떠냐면 물을 말이에요.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가 발생해요. 이게 마치 좀 잘 보면은 좀 거꾸로인 것 같죠? 뭐라고요? 수소 플러스 산소겠죠? 예. 여기 지금 연료전지는 뭐라고요? 연료전지는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어때요? 예. 물이 되면서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전기가. 근데 거꾸로 물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전기 에너지를 주면 뭐예요? 이게 수소가 분해돼서 나온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데, 야, 요걸로 거꾸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수소 저장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냐면 전기를 뭘래요? 수소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면. 만약 이런 거. 그때 태양광 발전의 그 문제 잠깐 얘기했었죠. 어떤 문제요? 밤에는 생산 못 하잖아요.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요거를 어떻게? 이 전기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뭘 생산해요? 수소를 생산해요. 수소를 만들어요. 수소를 만들어요. 수소를. 그래서 수소를 어때요? 수소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언제? 필요할 때 쓰게. 그래서 어때? 필요할 때 연료전지로 어때요? 전기를 생산하게. 그러니까 수소 저장 장치를 만드는 거죠. 전기를 뭐예요? 전기를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이런 저장 장치를 만들 때 이런 걸 또 쓰기도 하겠죠. 야,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저장된 거를 사용할 때는 어때요? 연료전지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요 개념. 이렇게 해서 이걸 수소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하, 정리되셨죠? 마지막으로 핵융합은 좀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핵융합은 뭐 인공태양이라고도 그래요. 왜요? 지금 태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과 거의 똑같아요. 예. 수소를 뭐요? 예. 핵융합해서 헬륨으로 만들 때 그때 그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공태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공태양을 만들자. 여기서도 지금 재료는 뭐예요? 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료전지랑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사용하든가 리튬에서 좀 얻을 수 있다는데 아무튼 수소가 또 연료죠. 근데 이게 똑같은 핵 반응이라 해도 원자력 발전과 저 다른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다른 것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진짜.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도 그랬지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수소로 수박만한 연료를 수소 연료를 만들면 장착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지금 석탄 1만 톤을 그냥 태워서 만드는 그 에너지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요, 이게. 수소를 잘 저장해서 수박 크기만큼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착을 해 가지고 발전을 하면 어때요? 석탄 1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괜찮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패들렛에도 올려놨는데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이게 진짜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에너지사의 인류 에너지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에너지원 그리고 발전 방식을 잘 정리해 봤습니다. 꼭꼭 필기해 두시고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